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생 의지하며 살기로 한 남편에게 저가 살면서 겪은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양쪽 집 모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는 자신들의 돈으로만 충당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러야 했고 작은 원룸을 전세로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혼인물론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서 꼴이 싫어하더군요. 또한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들 결혼식 제대로 준비해주지 못했지만 그때는 자기들도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만 물러선 정도에서 그쳤어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요. 시댁에서는 목돈이 생겼는지 남편이 차를 사겠다고 하자 1,000만 원을 내주셨어요. 결혼할 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감사히 받았지만 이후로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해오냐고 하셨어요. 아직도 처가가 많이 어려우시면서 좋아지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고까지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하면 너무 미안해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 말은 하지도 못하고 늘 시댁 거인들이 잘해준다고만 말했어요. 대신 외국에 사는 저희 친정 오빠에게 가끔씩 시집살이가 그립다고 이야기했죠. 새로 사신 차는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새 차는 이렇게 너무 좋지? 예전에는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심했는데 이젠 그런 게 전혀 없고 부드럽게 잘 나가. 아, 정말 이젠 주말에 돌이랑 데이트하러 갈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아. 너네 시댁에게 감사해야겠네. 돈을 안 주셨으면 원래 싸게 살 생각이었거든. 그건 그렇지만 말도 안 하고 남편 차 사줄 때 1,000만 원을 주신 이후로 자꾸 눈치 주시는 것 같아.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시댁에서 보태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굳이 받은 것 같아.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히 느껴져. 뭐 눈치를 주시는 것도 싫은데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결혼할 때는 자기네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있으니 대놓고 뭐라 말을 못 해줬거든. 근데 차 지원금 1,000만 원 주신 이후로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연하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너희 집 사람들은 너희에게 해줬으니까 티를 팍팍 내주는구나. 한국에선 여자가 결혼하면 힘들다니까. 외국에는 시어머니 집에서 살다가 이사 가는 게 없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딱히 그런 게 없어.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그럼 내가 엄마와 아빠한테 좀 무언가 해달라고 얘기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서 괴롭힌다고. 아니, 절대 하지 마. 그런 말을 왜 하려고 해?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 그때 못해준 혼수 아직도 웃길 뿐이고 이미 필요한 것은 다 준비했어.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시야에 들어간 이야기는 그것도 절대 엄마와 아빠에게만 비밀이에요. 거기에 걱정하실까봐 항상 나에게 잘해주신다는 말했거든. 그러면서 항상 부모님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말인 전달하지 말라고 신중히 당부했어요. 오빠는 한숨을 쉬고 알겠다고 대답했죠. 결혼한 후 몇 년 뒤에 드디어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죠. 시댁에서도 친정집에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집에서 축하해 주셨다고 많이 좋아하셨어. 그렇다. 엄청 좋아하셔서. 맞아요. 그래도 오빠가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더니 손주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셨었거든. 근데 내가 임신하니까 나보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좋아하시고 끝이라고 말하신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임신을 축하하시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몸조리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줄 테니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임신하는 동안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컨대 유모차나 아기 용품 같은 것 말이죠. 아기용품이라곤 아기의 성별도 모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말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뭘 안 해주나요? 하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솔직히 처가에서 우리 결혼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젠 그 정도 힘든 점도 괜찮아진 것 같고 아이도 떠났으니 이제라도 가능하다면 힘들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뭐라도 해주세요. 아직 용품을 사야 할 시기가 멀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중고로 싸게 산 것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새로이 바꾸면 좋겠죠? 지금과 같이 잘 작동하는데 왜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혼수 타령하지 마세요.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던데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괜찮아서 1,00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가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으시네. 요즘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셨는데 임신을 핑계로 아이용품을 사달라는 건 너무 과한 핑계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못 받고 싶었던 1,000만 원을 주셨으니까 늦어도 그 정도는 과하지 않나요? 현딩에게 하는 말이야. 당신이 임신한다고 아이용품을 사려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야? 남편에게 얘기할 기가 차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혼수영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도 임신한 자기 부인한테 말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친정집이 꽤 형편이 괜찮아져서 1,000만 원 혼수를 해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하려니 시댁에서 혼수 때문에 그간 눈치밥 먹었다는 걸 알게 되실까 봐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사는 오빠에게도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오빠, 오늘은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전화했어.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뭔데? 목소리 톤을 보니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말해줘. 오빠, 이제 조카가 생긴다. 나 임신했어, 진짜. 너 임신했어? 와, 너무 축하해. 알려준 말을 토대로 해석한 바, 이 텍스트는 대화 또는 대사의 일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이 문장을 통찰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올리면서 놀아달라고 뒤졸졸 쫓아오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엄마가 됐네? 진심으로 정말 축하한다. 내가 너랑 아이 낳을 때쯤 한번 한국에 들어갈게. 꼭 와서 조크 얼굴 보고 가. 알았지? 아, 그래. 아주 멀었지만 나중에 예정일 나오면 미리 나한테 말해줘. 회사에 휴가를 테니까. 그나저나 엄마 아빠 정말 좋아하셨겠죠? 나한테 결혼을 안 해도 어디서 손주 좀 낳아서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워준다고 말이야.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말했어? 엄청 손주 기다리셨나요? 우리 아이 낳으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 낳으면 매일 같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 그러잖아. 시댁에서도 좋아하셔네. 남편한테도 축하받았고. 당연하지. 엄청 좋아하시던 분이시니 남편도 너무 기뻐하고요. 그런데 얘기해보니 남편이 나에게 이제 와서 혼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소식을 처가에 전해줬는데 뭐 안 해줄 거냐고 처음에는 아기 용품을 사주겠다더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수가 목적이더라고요. 시댁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도 속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게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겠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니까 혼수 이야기를 한 거라고. 지금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에게 주려는 거라고. 남편 참 대단하다. 진짜 어이없지? 자기네 집에서 차에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똑같이 1,0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달라는구나. 아이 태어나는 선물도 될 겸해서요. 저는 이날 오빠를 붙잡고 한참 동안 남편 욕을 했어요. 언제나 시대에 단번에 해오던 중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죠. 친정 오빠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만큼이나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오빠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속으로 많이 신경 쓰였나 봐요.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서는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지야, 오빠가 너에게 선물을 보냈다. 한번 확인해봐요. 임신 선물을 보냈다고 저는 얼른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확인했어요.
근데 무려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이게 대체 뭔 돈이야? 내 생각에는 공 하나 잘못 보냈는데 100만 원 보내려던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나 들어왔어. 다시 확인해봐. 아니야, 맞아. 제대로 보냈어. 1천만 원, 그걸로. 부모님이 못해주신 혼수 가전 세트인데 사실은 내가 사수해서 주고 싶은데요. 여기서 사수 보내면 좋게 배송이에요. 한 달 정도 걸리고 해외 성품도 힘들어서 돈을 보냈어요. 오빠, 되어줘. 마음만 받을게요.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나한테 굳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려줄 테니까 받아주세요. 우리 지금 사용 중인 가전제품들은 다 멀쩡해요. 한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전제품들은 다 중고로 샀다고 해요. 실혼할 때 살림을 차리기 위해 돈이 없어서 중고로 산 거예요. 이제라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태어났으니 시기적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교체해도 괜찮잖아요. 나도 내가 결혼할 때는 아직 외국에서 자리를 잡기 전이라서 금전적으로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오빠가 외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1,000만 원 넣어줘도 절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 기분 좋게 받아줘, 정말. 그래도 괜찮아. 오빠가 힘들게 외국에서 벌어 모은 돈인데 이렇게 큰 돈 내가 다 써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내 동생 결혼식 저하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리고 이제 시댁 사람들한테도 떵떵거리고 너한테 혼수 문제로 눈치 주면 저도 해왔는데. 이러면서 맞받아치겠군. 알았지? 오빠, 진짜 고마워. 나도 오빠 결혼할 때 무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얼른 데려와 줄게. 나는 결혼 안 했다고. 그냥 넌 몸조리 잘해서 예쁜 조카 나와줘. 내가 그 아이를 내 자식만큼 이뻐해 줄 테니까. 오빠는 그거면 되는 거야? 정말 고마워. 오빠가 준 돈으로 가전제품도 사고 좀 아껴줬다가 아기 태어나면 아기 용품 사는데. 요즘에는 아기 용품이 정말 비싸다. 우리 오빠가 혼수도 해주고 조카 선물도 좋게 해주셔. 아, 조카 선물은 내가 따로 줄 거니까 이번에 준 돈은 꼭 혼수로 사용해. 알겠지? 그래야 시댁에서도 1,000만 원 혼수를 해왔다고 할 수 있잖아. 용품들은 아마도 만석쯤 되면 주변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주니까 특별히 살 것도 없을 거야. 1,000만 원으로 가전제품을 모두 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솔직히 1,000만 원도 부족한 마음 정도로 더 주고 싶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등 집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렇게 비싼 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는 필요 없고 그냥 청소는 청소기로 충분하니까. 손으로 해도 되고 빨래는 세탁물을 물감에 물에 헹군 후 빨래 건조대에 널어 말리면 돼.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종류별로 알아야 해. 게다가 상품들은 가격도 꽤 비싸서 현금으로 구입하면 현금을 저축할 수도 있겠지. 물건을 다음 주까지 모두 살 텐데 영수증과 모델명을 모두 알려줘 봐야겠어. 1,0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정말 혼나겠지? 내가 모두 확인하겠어? 가족 중 오빠가 1,000만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사라고 해서 보냈고 정확한 금액으로 구매했는지 점검하라며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 정말 결혼할 때 중고로 쓸 수 없는 것을 선물해준다고 해놓고 시댁에 간 뒤에는 남의 것까지 쓰다니 구박을 듣니 마음이 쓰여.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겠다고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뢰가 되었나 봐요. 고마워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했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같이 가전제품 매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남편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보, 괜찮니? 차 사고 났대. 어디 다쳤어? 나 괜찮아. 난 괜찮았어. 그냥 차가 박힌 거야? 병원에 갔다 왔어. 안 가도 돼. 내가 길에 주차해놨는데 차를 박았어.
하지만 나는 다치지 않았어. 대신 차는 폐차해야 돼. 차 안 타고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폐차해도 되겠지?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데 0.5톤 트럭이 이랬다고요. 일단 수리 공장에 끌고 가봤는데 거기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폐차시켜서 왔어요. 이제 차 사고 나면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에 차가 필요한데 그것 보상받아서 새로 사야겠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3일 동안 졸 운전을 했었어요. 마음이 약해서 차를 손상시키면서 폐차비만 받았어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제가 다친 부분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죠. 다행히도 일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차가 폐차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 차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도 차에는 보험이 들어있었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상금과 조금씩 모아둔 월급으로 새 차를 사기로 했어요. 새 차는 폐차된 그 차와 똑같은 걸로 살 거니까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고 후에 폐차시켜야 했던 걸 알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서 이번 사건은 비밀로 처리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일은 시댁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게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아요.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살인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다행히도 본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중히 다루던 차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폐차가 되었다는 것에 화를 내는 대신 사고를 낸 사람이 불쌍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걸 그때 눈치채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말에 남편과 함께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 들러서요. 저는 어떤 종류의 가전제품을 살지 결정하려고 대략적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제품들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 찾기도 어려웠어요. 남편도 TV에 대한 가전제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라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 생각해서 그 매장에서 직원에게 추천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나 매장에 가보니 남편의 행동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메가 브랜드에 있는 모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이 제품이 여기 매장에 있나요? 네, 고객님.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제품 컬러도 변경이 가능해서 인테리어 하기에도 좋고요. 남편이 어디서 알아왔는지 세탁기 모델명을 정확히 말하며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보, 그 제품 사고 싶었던 거야? 제품까지 정확히 알아보고 왔네? 어차피 사는 거 좋은 걸로 사고 싶어서 회사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제품이 신상품 중에서 기능도 좋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어차피 사는 거 튼튼한 걸로 사야 오래 쓸 테니까 이해가 안 돼 남편에게 물었더니 회사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던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제품을 직접 보니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와, 세탁기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재도 좋은 것 같아서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여기서는 컬러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집 분위기에 맞춰 골라주시면 되세요. 세탁기와 건조기 두 개를 다른 컬러로 정하셔도 되고요. 색상 선택지가 굉장히 많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게 있네요. 또한 이 제품은 디자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능도 우수하고 전력 소비도 작아서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제품이에요. 남편분이 안목이 아주 뛰어나세요. 오시자마자 이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디자인과 성능도 괜찮아서 남편이 바로 세탁기를 사기로 했어요. 다른 품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제품명을 줄줄이 냉장고는 어디가 좋다고 했어요. 식기세척기는 이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어서 편하다고 했어요. 정수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인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제품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까지 먼저 말하며 옵션 추가도 했죠.
당신 가전제품에는 관심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박사네 박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온 거예요. 아니, 사실 원래 나는 기계 같은 걸 엄청 좋아해요. 특히 가전제품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고, 게다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해서 유용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나는 이런 걸 설명해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알아온 것들을 그냥 믿고 사야겠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혼수가전을 장만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 그때는 그냥 직원이 추천한 것을 대충 선택했나 봐. 우리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그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저렴한 중고가게에서 한물간 제품들만 봤기 때문이지. 내가 원하는 기능도 없었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는 흥미가 없었어. 게다가 내가 또 이런 기능이 없냐, 이런 제품이 없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당신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을 했어. 남편은 원래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임신 후 가전제품을 혼수로 살 것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요. 그동안 사용한 오래된 중고 제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남편이 사고 싶어서 조사해온 물건으로 대부분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피, 나는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직원이 추천해준 것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조사해온 제품들이 대부분 괜찮아서 제게도 마음에 드는 것이었고요. 남편이 선택한 제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최상급 라인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금방 채울 수 있었어요. 예산을 가득 채워 제품을 고르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직원이 제 남편을 칭찬했거든요. 와, 남편님이 가전제품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고르신 물건들 리스트를 보니 요즘 인기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성능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난 제품들이네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해주는 제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잘 고른 것 같나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에요. 웬만한 가전 매장 직원보다 보는 눈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마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구매하신 물건들은 언제 집으로 배송되나요? 오늘 선택하신 제품들은 신상품이라서 바로 배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늦어도 2-3주 내에 고객님께서 계약서에 적어주신 주소로 배송될 거예요. 물론 제품이 배송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방문 연락드릴 거고요. 아, 그렇군요. 바로 오지는 않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작성해 주실 건가요? 당신이 돈을 내는 거니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썼어요. 그리고 집 주소는 당연히 우리 집으로 써놨죠. 남편이랑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임신했으니까 당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말만 해. 내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사실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스파게티랑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거 먹으러 갈까? 남편은 웃으면서 알겠다 하더니 바로 핸드폰으로 주변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아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오늘은 내가 다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스파게티, 피자 말고. 비싼 스테이크도 좋아요. 앞으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해주시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갑자기 당기는 거 있으면 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퇴근할 때 사서 집에 갈 거니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도 남편도 말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날 분위기가 정말 좋았지만 이런 행복과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전제품을 산 지 3주가 되었는데 배송 연락이 없었어요. 여보, 가전제품 매장에서 연락이 왜 없어? 이 3주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그때 산 것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 혹시 집으로 전화가 왔어? 계약서에 내 핸드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도 써 있어.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한번 가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남편은 바로 자기 핸드폰을 가져와서 제 앞에서 가전제품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돈까지 다 내고 왔는데 아직 제품 배송이 안 되어 있어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결혼 시즌이라 물량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1~2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데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잘 팔길래 이리 늦는 거지? 어쩔 수 없겠지요. 새로운 가전제품을 쓰기도 참 힘들군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났는데도요? 제품이 아직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매장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6주 전에 거기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식기 등 여러 개를 구입했는데 제품이 하나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넣는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있나 싶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6주 전에 구입했는데 아직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가 어떻게 늦어도 3주 안에는 배송이 되는데요. 계약서에 쓰신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라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혹시 아니라면 확인해 주시겠어요? 고객님이라고요?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전에 구매하신 제품들의 배송이 전산 처리되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에 제품이 도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시는데 사실은 아무 제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배송 전에 미리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네요. 여기에 적힌 주소가 신혼집 주소이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적혀 있었군요. 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드린 모양입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다른 곳이었던 것 같네요. 이 상황에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확인을 위해 가전제품 매장으로 바로 가셨다는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살 때 안내해준 직원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제품 사러 오셨던 남편분 아니신가요? 이날 다시 오셔서 주소를 잘못 기입하셨던 걸 수정하시고 가셨어요. 연락처도 같이요. 그날 1,000만 원어치를 사셨던 분이 다음날 또 오신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매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정말로 제가 쓴 집 주소와 제 전화번호 위에 2줄이 그어져 있었고 남편 필체로 남편 휴대폰 번호와 다른 주소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얼른 거기 쓰여 있는 주소를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적어둔 주소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더군요, 계약서에 쓰여 있는 호수를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건물 입구에 도어락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모으려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며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혼수를 빼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일에 대해 물으면 거짓말을 하며 피해갈 것 같았죠. 그래서 우선은 남편을 슬쩍 떠보기로 해요. 왜 혼수가 안 오지? 그때 전화해서 물어보고 3주 넘었는데 직접 매장에 가서 물어볼까? 아니야, 내가 가볼게. 당신. 홀몸도 아닌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돼.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니 자기가 직접 가본다고 했더라. 그리고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매장 측에서도 아직 공장 출고가 안 됐다고 하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이 빼돌린 주소 근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 여보, 나 칼국수 먹고 싶은데 오늘 먹으러 가자. 칼국수,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나는 다 좋아. 내가 맛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보고 예약할게.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
여기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여길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나는 일부러 남편이 혼수를 빼돌린 곳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당황한 티가 역력했어. 그리고 거기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그곳으로 데려가 줬더니 분명히 그 동네에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매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주말 저녁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걸 보고 한참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에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일요일 저녁인데 갑자기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거래처에 보냈던 문서가 실수가 있나 봐. 급히 수정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금방 가서 오겠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급하게 외투만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곧장 남편을 뒤쫓았고 다행히 남편은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한결 쉬웠어요. 남편은 역시나 혼수 가전 세트가 배달됐다는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한참을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고요. 나는 건물이 위치한 차 뒤에 숨어서 남편이 건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죠. 갑자기 어딘가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둘이서 같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연도어 문이 닫히기 전에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난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피호수는 알고 있으니 배 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약 10분 뒤에 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수 가전 세트가 배달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잠시만요. 윤현수, 아까 물건 보러 사람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아주 보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 계신 분이 놀라니까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분명 남편 목소리도 맞고 남편 이름도 맞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수를 잘못 알고 찾아왔나 싶어 우선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둘러보니 왠지 건물 안은 상당히 낡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어디에서는 싸우는 소리까지 들려 무서웠습니다. 한참 뒤에 벌컥하고 함께 문이 열렸고 아까 남편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던 여자와 남편이 뒤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호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여자의 머리를 잡아준 후 말했습니다. 야, 내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애 가진 날 두고 너 이 남자랑 결혼한 거 알았어? 몰랐어.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머리카락 다 뽑힐 줄 알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도 결혼해서 애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여보, 이런 이야기 안 할래. 이 여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제 살에서 나눠놨어요.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 들어가 보았더니 오빠가 사준 돈으로 산 가전제품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세탁기, 냉장고, TV 등 우리를 위해 예비하다 놓아두었어요. 그런 걸 여자가 갖다 써먹으려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저희가 살게 될 곳인데요. 그냥 이케 가전 세트만 있었다가 너네가 남을 위해 설정한 거예요. 정확히 여자랑 같이 쓰려고 빼돌렸다는 건가요? 여기는 결코 아지트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나서 다시 이해가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을 잡으려는 듯이 달래듣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실 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형님이 사주신 혼자 가전 세트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자제품을 보고 싶어 해서 왔고 뭐라고요? 이게 진짜 누구를 멍청하다고 보나.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새로 살 혼자를 중고로 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왜 필요한데 남편에게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신혼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이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것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혹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요. 처음에는 빚이 크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그것을 끊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시어머니께 여러 차례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또 돈을 요청했지만 요청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시아버지는 바른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딸이 도박빚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해 말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진 돈을 모두 주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 차까지 팔아 돈을 냈다고 하네요. 또한 차량이 사고를 당해 폐차된 사실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남은 빚은 정확히 1,000만 원이었고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갚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돈을 빨리 갚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비밀로 남기고 조금이라도 빚을 상환하고 싶었지만 1,000만 원짜리 혼수가선 세트를 선물로 받은 탓에 남편은 혼수를 팔아서 돈을 마땅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혼수를 팔아 집으로 전달하고 돈이 늦는 핑계를 대며 늦게 배달된 척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를 믿으라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는 너희 아지트 같은데 여기가 대출을 받은 곳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팔지 않으면 저희를 집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1,000만 원을 주지 못한다고 했더니 그것들을 담보로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중고 제품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사람을 보여주고 전에 만난 여자가 전자제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말하자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체납 빚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정말 형님이 사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 진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부끄러워서 오빠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근에 올려놓으면 인기 있는 가전제품이라 바로 팔릴 줄 알았었거든.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잘 안 팔려서 전자제품이 잘 팔렸으면 그럼 이 일을 없었던 걸로 하고 덮었어요. 어차피 그랬어도 계속 도박해서 빚이 쌓여 결국 집안 사람들 다 알게 됐을 텐데요.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솔직히 이야기 못해서 우리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 거였어. 내가 지금 애를 낳았잖아. 근데 혹시라도 놀라서 잘못될까 봐서 말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부탁인데 시아버지한테 비밀로 해줄래? 이거 시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 우리 집이 초상집이 돼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는 자신의 남편에게 제발 비밀로 해주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곧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와달라고 요구하면서 즉시 주소를 알려줬어요. 사무실에 오신 두 분께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날 제 앞에서 대화를 벌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살다 혼수로 팔아야 하는데 도와주는 남편 뒤 들어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처음엔 1,000만 원 가치의 전자제품을 혼수로 갈아서 세워줄 것이라고 말한 거였어요. 진짜 소름이 돋게 하는데 이렇게 계획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나 몰랐어요. 이런 남자랑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니까 덕이 돋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겠어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난리를 쳤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겨울에 만난 손주를 영원히 빼앗길까 두려워하셨던지
집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게 미안하다며 이것저것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시노이 빚을 갚아 집안의 혼란을 막아주셨고 남편이 신혼 때 받은 대출도 모두 갚아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신혼집 주소도 변경할 것이라고 전해주셨어요. 또 남편이 더 이상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 경제적 결정력을 제게 넘기셨어요. 남편의 통장과 돈을 전부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아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만큼 좋은 딸을 만날 수 없겠지? 면목이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니 단 한 번만 마음을 푸세요.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부탁해요.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시댁 식구들이 앞으로 잘 대해줄 거라고 한국에 남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대신 다음에 다시 어렵게 대하면 용서하지 않고 해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번 시댁 사람들이 속이면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날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을 남편에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만약 집안에 없는 가족이 한 명 있다면 그분을 해결하라는 의미겠죠. 앞으로 신우에게 나갈 돈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